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진료를 해보면 생각보다 역류성 식도염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저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다 보이는데 환자분들은 왜 이렇게 증상이 심한지 답답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잘 안 낫는 이유를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가슴 통증, 가슴 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슴 쪽이 아프니까 심장 쪽에 문제인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심장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심을 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진단을 받고 오세요. 증상으로는 명치 쪽의 통증, 속쓰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 또 그로 인한 구취, 트림, 목의 이물감, 구역감, 구토까지 모두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으로 볼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거죠? 역류성 식도염은 정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식습관이랑 연관이 많아요.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스트레스는 정말 사연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없다고 봐야 되죠. 극심한 스트레스는 위장질환의 가장 큰 적이 맞고요. 사실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스트레스는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하지만 이건 당장 고치기 힘든 부분이니까 일단 스트레스는 접어두고 식습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맞아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맞죠. 어떤 식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발생하게 하나요? 첫 번째는 야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밤에 야식을 먹으면 대부분 술도 같이 먹죠. 그럼 더 최악이에요. 만약에 술을 많이 먹고 구토까지 한다? 그럼 식도 점막이 위산으로 다 헐게 되죠. 술을 먹으면 위장의 용적 이상으로 폭식과 과식을 하게 돼요. 술을 안 먹는 경우에도 밤에 먹는 야식은 대부분 소화가 되기 전에 누워서 자버리게 되죠. 눕게 되면 위식도 괄약근이 느슨하게 되고 역류가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밤과 새벽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들 중에는 밤에 자다가 깨기도 하고 약간 앉아 있어야 편해서 그 상태로 눈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밤에 먹는 습관이 정말 안 좋군요. 맞아요. 또 두 번째는 밥 먹고 점심때 사무실에 엎드려 자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것 또한 위식도 괄약근이 느슨하게 만드는 원인이고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 질환이 만성적으로 있는 환자분들의 체형을 보면 대부분 구분등이 많아요. 구분등은 위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만성적으로 있는데 등이 굽었다면 등을 자꾸 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엎드려 자면 안 되고요. 또 밥 먹으면 일단 소파에 눕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밥 먹으면 졸리니까 금방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모두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이 돼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 고생할 수 있어요. 밥 먹고 눕고 싶을 때가 많은데 조심해야겠네요. 맞아요. 또 세 번째는 탄산음료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밥 먹으면 탄산음료 먹어야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소화가 안 되니까 탄산음료를 먹어서 트림을 해야 속이 편하다고 하는 분들, 이건 모두 시원함은 일시적인 거고요. 반복적으로 탄산을 먹어서 트림을 억지로 한다고 하면 위식도 괄약근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소화가 안 돼서 체기가 있으면 토를 해버리는 경우도 꽤 있어요.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습관 중에 하나예요.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 구역감이나 구토까지 심한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세심하게 문진해보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구토를 이전부터 습관적으로 했는 분들을 꽤 많이 봐요. 습관적으로 했던 구토가 악순환이 되어서 증상이 아주 심해진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의 소화불량은 치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구토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려요. 저도 이런 경우 봤어요. 체하면 답답하니까 그냥 구토를 해버리더라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배가 안 고프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점심을 거르고 갑자기 저녁이 되면 배가 좀 고파져요. 그럼 과식을 하고 또 급하게 먹어버려요. 식사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죠. 물론 일 때문에 식사 시간을 못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또 급하게 먹어야 되죠. 이런 근무 여건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발생하게 되는 식습관으로 만들게 돼요. 일단 배가 많이 고프지 않더라도 가볍게 먹으면서 식사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좋아요. 오히려 배가 심하게 고프지 않아야 적당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먹게 되죠. 그리고 다음 식사 시간에 폭식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항상 생체 리듬을 맞춰줘야 위산과 소화액의 분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배가 안 고프면 그냥 건너뛰고 배가 고프면 갑자기 허벅지로 먹어버리는데 그게 다 안 좋은 습관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번외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릴게요. 바로 커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소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커피 없이는 생활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일단 커피, 녹차, 홍차의 카페인은 위산의 분비를 과자극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린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율신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체질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잠이 안 오는 증상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커피 마셔도 잠을 잘 자고 속쓰림도 없고 오히려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커피에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도 괜찮아요. 커피도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군요. 맞아요.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만병의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인 게 맞고요. 이런 습관들은 비만을 불러오기 쉽겠죠. 하지만 비만이 아니더라도 마른 사람들도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마르고 뚱뚱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우리가 갑자기 조절하기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 설명한 식습관부터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